이렇게 예. 최근 들어서 급증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현대 사회가 이제 많이 복잡해지고요. 또 거기에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가 과거랑은 또 조금 다르게 굉장히 예, 강도가 높은 스트레스를 우리 현대인은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뭐 일종의 현실 도피라든가 또 뭐 환각, 쾌락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그것이 좀 더 강력해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죠. 이게 지금 세계는 거의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화가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너무나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그렇죠. 수가 있고요. 또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유학생 숫자는 계속 네, 늘어났고. 외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죠. 갖고 들어오고 또 요즘에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만 해외 직구 뭐 이런 것들 그냥 국제 우편 너무 쉽게 일반인들이 이제 손쉽게 사실은 예. 정보만 있으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가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니까 네, 예. 우리만 고립돼서 청정국을 이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예, 거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예.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아직은 괜찮은 거죠? 그렇죠. 예, 뭐 저희가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해외 학회에 나가면 아,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그러게요. 우리는 그렇게 마약의 위험성은 없다라고 늘 자랑 삼아 얘기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근데 그렇게 사실 그건 얘기 아니지만 못합니다. 예. 그래도 하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좀 괜찮다곤 하지만 그것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예. 네. 국가수에 언제부터 일하셨습니까? 제가 89년도 4월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32년 됐습니다. 그럼 그 32년 동안 계속 독성학과에 계셨어요? 네. 그 계속 마약 담당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처음에 한 7년 정도는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검 시료에서의 독극물 검사도 하고 또 부정식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루 이제 거쳤습니다. 각 두루 파트를. 경험을 쌓고. 예, 그리고 이제 한 95년, 96년도부터 이제 마약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마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마약만 담당하신 것도 20몇 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연간 몇 건 정도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정확히는 뭐 좀 하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연간 한 2,000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 곱하니까 한 5만 건, 마약 관련해서는 한 5만 건 정도 했습니다. 연간 예. 2,000건이면 하루에 몇 건이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예, 굉장히 좀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예. 그 한 5만여 건 그 중에 네. 뭐 우리가 익히 아는 연예인 관련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예. 유명인, 뭐 재벌 2세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국민들이 관심 갖는 거는 이제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죠. 예. 그래서 한 20년 전에 벌써 20년 전 일이긴 하지만 2001년도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등장을 했던 황모 씨가 있었습니다. 여배우죠. 그 청순한 예, 이미지의 이제 그분의 당시 이제 머리카락에서 그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예, 메스암페타민 이제 마약이죠. 그게 이제 검출이 됐었는데 워낙 그 청순한 이미지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받다가 그러니까요. 그 이제 실망을 엄청 그때 팬들한테 예, 엄청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그런 이제 사건이 좀 기억에 나고요. 그때 뭐 연예인 중계 뭐 이런 데서 자꾸 출연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너무 방송 출연이 무섭고 그래서 막 거부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네. 그 시료 검사를 할 때 이미 이게 연예인 누구 거구나 하는 걸 알고 해요? 거의 잘 몰라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예명을 씁니다. 이 지금 우리 연예인들은.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은.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본명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럴 때는 저희가 좀 아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예명을 쓰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뢰가 올 때는 본명으로 오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저희는 모르고 분석을 하고 결과가 다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뭐 기사 보면은 뭐 누구 무슨 가수 누가 뭐 마약에 나왔다 그렇죠. 국가수에서 했다더라. 예. 그럼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예. 얼마 전에는 네. 딱 잡아떼다가 걸린 경우 있었죠. 네. 예, 그게 2019년이죠. 예, 그래서
이제 버닝썬 강남 그 그래요, 버닝썬 그래요. 클럽 마약 사건이 굉장히 이제 좀 화두가 됐었고요. 그 여파로 이제 아직까지 지금 마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연예인들 조사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박모 씨 그 이제 머리카락하고 채모가 들어왔었죠. 이제 다리털. 예. 근데 그 검사하기 전에 예. 본인이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예, 자기는 그래서- 절대 한 적 없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결백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사실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 결과에는 양성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모발에서는 이제 검출은 안 됐었고요. 그 다리털에서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제 막 본인이 안 했다라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가 이제 저희 국가수의 그 감정 결과를 나중에 인정을 했죠. 그렇죠. 인정하고 투약 사실을 그때 다 이제 자백을 자백을 한 거죠.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로 기자회견까지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모발에서는 검출이 안 되는데 다리털에서 검출이 된다? 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 뭐 어떤 털이든 뭐 약물이 검출되는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제 머리카락이나 이제 채모라고 부르죠. 머리카락 이외에 뭐 음모든지 겨드랑이 털, 가슴털, 뭐 수염 많은 부위에 우리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모랑 이렇게 좀 나뉘어 보면은 약간의 성질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성장 주기가 좀 일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예. 한 달에 막 1cm씩 굉장히 일정하게 예. 자라는 반면에 아시다시피 채모는 그렇게 막 이렇게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질들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이번 그 박 씨의 사건처럼 그 결과가 이제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카락에 이제 잦은 염색. 탈색 예, 그런 이제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이 염색 탈색을 예. 하면 마약 성분이 빠져요? 그게 이제 그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근데 케라틴은 실타래처럼 이렇게 이제 꼬여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약물이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보존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약성분만 이렇게 찾아내는군요. 끄집어내 갖고 이제 마약 성분을 검출을 하는 것인데 탈색을 한다던가 염색을 한다는 것은 이 머리카락에 화학약품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납니다. 어. 화학물질을 투약을 하면은요. 그래서 꼬임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풀어질 수도 있고. 그럼 이 속 안에 들어있던 약물이 소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모발을 검사를 해봐도 이미 그 안에 약물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예.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실제 나와도 양이 아주 적게 예, 이렇게 줄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탈색과 염색으로 인해서 이제 머리카락에는 이미 약성분이 다 소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모발에서는 검출이 안 된 것이고요. 다리털에서는 뭐 그런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다리털에다가 뭐 염색을 하거나 탈색 처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었던 네. 거죠. 마약 성분 검출하는 거는 네. 이 각종 그 채모, 네. 머리털을 포함해서 예. 그다음에 소변 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용화된 시료는 소변하고 이제 머리카락 또는 채모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시료로서 손톱이나 발톱도 가능합니다. 손발톱. 예, 그래서 손발톱도 간혹 이제 채취를 해오시는데요. 하나의 좀 단점은 검사할 수 있는 마약의 종류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손발톱의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조금 더 연구가 조금 더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타액이라고 하죠. 타액. 이 침을 채취하거나 또 땀을 이렇게 그 패치 같은 걸 이렇게 붙여서 땀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마약 성분을 이제 검사하고 있어요. 그건 예. 외국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안 돼 있지만 곧 될 거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제가 들은 정보로는 피부 조각, 피부 조각에서도 마약 성분을 검출하는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예, 마약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료가 네.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소변의 경우는 근데
마약을 네. 그 복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변에서는 안 나온다면서요? 예, 소변은 이제 우리 몸에 일단 약물이 들어오면 몸을 좀 타고 흐르다가 결국은 소변으로 이렇게 이제 배설이 되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그 마약류들은 투약을 하고 나면 한 3일에서 5일, 예, 그 정도가 지나면은 이미 다 몸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소변을 채취해도 안 되죠. 검사에 검출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각종 채모라든지 네, 머리카락은 이제 손발톱 이런 데는 예, 남아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건 보존되어 있는 형태로 머릿속에 이렇게 함유되어 이렇게 끼어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이발만 안 하면은요. 수개월 또 1년 전의 것들도 다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거 외에도 사실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털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완벽하게 제모하긴 못합니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그 다리털 한 정말 이런 미세한 털 60수 정도가 이제 채취가 돼서 왔는데 거기서 검출이 된 겁니다. 아무튼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예, 그래서 그 사건 사실 계기로 해서요. 좀 우리 마약 투약자들한테 마약은 반드시 몸 어딘가에 흔적을 남긴다라는 그렇죠. 그러한 사실 경각심을 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작은 가느다란 그 털을 네. 조각해서 어떻게 그걸 찾아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그 뭐 눈에는 우리 눈엔 사실 안 보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기계의 힘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 요즘에 예. 그 첨단 과학 장비가 워낙 발달되어 있고 해서요. 먼저 이제 그 머리카락이나 뭐 채모가 저희한테 들어오면은 우선은 이제 길이도 좀 재고요. 이 이제 성상 같은 걸 저희가 다 기록을 하거든요. 한 다음에 이제 바깥에 뭐 이렇게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뭐 무스도 많이 바르고 이런 그렇죠. 이제 화장품 처리를 많이 제품들, 하고 예. 또 먼지 같은 게 사실은 많이 붙습니다. 끼어 있겠고. 머리카락에. 그래서 그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세척을 한 다음에 요 속 안에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케라틴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약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잘게 자릅니다. 머리카락을 아주 1mm 정도로 아. 굉장히 잘게 잘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약을 추출하는 화학 용매가 있습니다. 화학약품을 써서 한 밤새도록 예, 그 모발에 들어가 있는 약물을 끄집어내는 그런 예. 작용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추출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추출을 해서 그 용매를 다 이제 이렇게 날려 보내고 남아 있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분석 장비, 예, 이제 예. 고감도 장비를 이용해서 그 장비의 힘을 빌어서 이제 그 마약 성분을 찾아내는 것이죠. 예. 그 모든 과정이 대부분 이제는 기계 설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예, 단계 이제 많은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렇지만은 단계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 관장하는 건 역시 사람의 몫이고요. 판독을 해야죠. 예, 해석은 지금 저희가 사람의 그렇죠. 몫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은 다 사람이 연구원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네. 과정을 다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 전체 과정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실효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우선 이제 이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이렇게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결과에 따라서 구속을 시키느냐, 예. 다시 그냥 이제 풀어 그렇죠. 주느냐 하는 이제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도 있고 해서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그 회신이 경찰한테 가야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스템에 2시간 의뢰하면은 2시간 이내에 물론 이제 아주 정확한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예비 실험이라고 해서 그 기본적인 그 결과는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완전히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는 한 3일에서 5일, 일주일 이내에 다 모든 게 끝나고 회복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 과정이 좀 길고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한 7일에서 열흘 정도까지도 소요가 되고요. 또 요즘 같이 막 이렇게 업무가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서 업무의 양에 따라서 15일 이상 어이구. 걸리기도 하고 예,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까지는 장비들이 했는데 네. 판독하고 해석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한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자료를 놓고 서로 의견이 이렇게 충돌하는 애매한 것도 있나요? 간혹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그 한 사람의 그걸로 모든 걸 끝내지는 않고요. 서로 이제 피어 리뷰라고 해서 A 연구사의 이제 그 감정을 B가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하는 소위 그런 크로스 체크. 예, 크로스 체크도 있고요. 또 애매할 때는 모아놓고 이제 회의도. 의논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시료가 만약에 있으면은 다시 한번 재실험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재차 확인해서 이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제 시료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주로 이제 좀 경험이 많은 연구관들하고 다 같이 의논을 예.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예. 그 국과수 독성과에서 이건 분명히 양성이다라고 네. 했는데 계속 우기는 경우도 있죠. 부인한 마약은 굉장히 대부분 부인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아니, 결과가 나와도 네, 양성을 일단 보내도요, 안 했다라고 부인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재판에 저희가 많이 나갑니다. 직접 법정에까지 가세요? 예, 이제 증언을 가서 이제 판사님 앞에 가서 이런 과정으로 실험을 해서 양성이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재판에도 많이 지금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마약 사범 옆에서 그 증언을 해요? 그렇죠. 이제 재판장 가면 중간에 이제 판사님 계시고 중앙에 이쪽에 이제 그 피고인이죠. 이제 마약 그럼요. 이제 피의자가 앉아 있고 저는 원고 측이니까 이제 이쪽에 서 있으면은요. 이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겠죠. 예, 쳐다보고 그래서 기분이 사실 그렇게 썩 그죠. 좋지는 않습니다. 업무량도 점점 늘어나고 네. 게다가 법정에까지 가셔야 되고 네. 참 고된 일이군요. 예, 지금 저희 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 물론 업무가 많으니까 이제 과로에도 많이 사실 시달리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 이 결과가 유죄 무죄를 사실 그래요. 결정하고 아까 그 정말 구속하느냐 그렇죠. 풀어주느냐 하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한치의 어떤 오차 실수 이런 거를 이제 허용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들 집중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부인을 할 때는 또 이제 법정에까지 그렇죠. 가야 되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크겠어요. 네, 예. 지금 보통 이제 예전에 1980년대 이전에는 그 아편이 이제 대다수 많이 남용이 양귀비 됐었습니다. 아편, 뭐 헤로인 이쪽. 그렇죠. 그랬다가 그리고 이제 1970년대에는요. 대마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대중들한테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뭐 이제 70년대에 뭐 많은 이제 유명한 가수들부터 시작해서 연예인 대마 사건 많았죠. 대마초 사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70년대부터 이제 쭉 지금까지 대마는 이어져 오고요. 그 메스암페타민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급격히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넘버 원으로서 네. 아직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종마약. 신종마약류가 이제 막 등장해서 조금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보면 과거에는 뭐 한 가지 정도를 했었어요. 내가 대마를 하거나 필로폰을 하거나 아편을 하거나 지금은 막 섞어가지고 다양한 마약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예, 신종마약이랑 뭐 대마를 같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필로폰하고 신종마약을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그러한 지금 네.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 의약품 가운데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죠. 예, 뭐 저기 수면제 같은 것들은 다 의약품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간혹 이제 뭐 성폭행이라든가 강간 사건, 그다음에 뭐 마치 강도, 뭐 잠재우고 뭐 돈을 뺏어서 도망간다든가 그런 문제로 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은 예.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최근에는 프로포폴이 가장 또 논란거리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워낙 뭐 재벌한테까지 요새 막 굉장히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게 프로포폴인데요. 프로포폴은 사실 이제 전신 마취에 쓰는 수면 마취제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예전에 우리가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할 때 그 수면으로 할 때 가장 많이 쓴 게 바로 프로포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생긴 게 그 밀크색을 이렇게 띠는 좀 불투명한 액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유주사라고 우유주사. 예, 우유같이 생겼거든요. 음. 이렇게 우유 색깔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유주사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불리웠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환각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의료 목적으로 쓰면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제 그 특히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제 다행감, 활락, 뭐 쾌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남용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또 이제 그 프로포폴은 마약이 갖는 특성인 중독성도 있고, 중독성이 있어요. 네, 또 이제 금단 증상, 뭐 이렇게 줄이 끊으면은 막 어떤 이제 유해한 몸에 작용이 나타나는 금단 증상, 또 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때마다 양을 늘리거나 또 투약 횟수를 증가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마약이 갖고 있는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규제를 한 거죠. 근데 사실 그 프로포폴은 많이들 다 아시겠지만 2009년에 그 마이클 잭슨 유명한 그렇죠, 세계적인 그렇죠. 가수 마이클 잭슨이 사망을 했었을 때 그 사인이 과용이었죠. 프로포폴 급성 중독사입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잦은 성형 때문에 늘 통증, 만성 통증과 불면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약이 없으면은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 프로포폴에 굉장히 의존적이었다가 결국은 과랑투여로 그 중독사한 것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 혹시나 네. 아니 나는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수면 그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네. 분들한테는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는 우리가 프로포폴을 많이 수면 내시경 할 때 썼고요. 이제 마약으로 이제 이게 등재된 게 2011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은 그 병원들이 다른 약물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로포폴은 잘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대체 약물이 있는데도 여전히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만 또 그 약물이 갖고 있는 또 좋은 사실은 치료작용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약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너무 좋은 작용이 있는데 사실 남용하는 사람은 일부 국민이죠. 예. 온 많은 국민은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국민이 남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금지시켜 버리면은 좋은 그 치료작용을 국민이 반대로 그렇죠.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약을 지정할 때 정부는 나름대로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하겠군요. 겁니다. 예. 바로 그 문제가 되는 프로포폴을 예. 모발에서 이렇게 분석해내는 기법을 네. 우리 국가수가 찾았다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1년에 마약으로 딱 정부에서 이제 예. 규제를 하니까 저희가 할 일은 이제 빨리 그 투약한 사람이 소변이나 모발이 들어왔었을 때 검출법을 빨리 개발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이 검출법이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당장 2011년에 마약으로 나라에서 규제를 하니까 이제 급해진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때 저희 팀원이 한 4개월 정도 거기에 매달려서 이 분석법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에 그 분석법을 그때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예. 그게 세계 최초로 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의의가 그렇죠. 있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상도 타셨죠? 예, 그거가 이제 2013년 1월에 저희가 개발하고 논문을 그때 이제 내고. 국제 논문을 냈는데 그해 9월에 예, 국제 이제 그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받고 또 그해 11월에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과학수사 대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다른 나라들에서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먼저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분류한 건가요? 네, 그렇죠. 발빠르게 저희가 어. 이제 사실 뭐 마이클 잭슨도 그것 때문에 죽긴 했지만 미국은 아직도 그 프로포폴은 마약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연예인들이 그 프로포폴을 이제 남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리 이제 발빠르게 마약으로 규제를 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저희가 제일 먼저 하게 된 분석법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해당되는 이 약물이라면 약물들이 자꾸 바뀔 때마다 분석법도 전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아. 네. 예. 그거 쉽지 않겠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이제 신종 마약이 이제 합성품이다 보니까
뭐 A라는 이제 마약이 최근에 개발돼서 이제 시장에 유통된다라고 정보가 오면 이제 정부에서도 그 정보를 보고 빨리 그 A를 마약으로 법을 이제 규제를 시킵니다. 그럼 저희도 빨리 이제 분석법을 막 이제 그렇죠. 개발을 해서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얼마 안 있어서 B가 나오고. 예, 새로운 또 이렇게 합성품이다 보니까 조금씩 변경을 그렇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새로운 B라는 물건이 또 시장에 나옵니다. 근데 요 기간이 A에서 B로 가는 기간이 6개월도 채 안 걸립니다, 지금. 그렇게 빨라요? 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하고 저희가 분석법을 개발할 때 조금씩 저희가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게 지금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종마약이 더 늘어나는군요.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검출 안 예. 되게 하려고 막 예, 그런 예, 식의. 예. 그래도 아무튼 결국은 또 잡히죠. 아, 그럼요. 계속 뭐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분석법 저희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계속 또 정보를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세계의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A라는 약물이 지금 등장했다. 나왔다더라. 그럼 이제 금방 우리나라도 사실 오죠. 1, 2년 안에 옵니다. 예. 그럼 미리 이제 그거를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시약도 사고 분석법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마약 근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사실 이제 마약 근절은요, 뭐 한 가지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길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선 하나는 교육입니다. 예. 일단 제가 오늘 막 여기 오면서도 뉴스 검색을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마약은 주로 40대에서 50대가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40, 50대의 장년 그룹이. 올해는 20대, 30대가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약도 지금 연령이 낮아지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지금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교육이 지금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강좌, 이렇게 대면 강좌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워낙 그 인터넷을 이용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돼서 적극적으로 그 청소년들한테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수사력이 좀 강화가 돼야 그렇죠. 되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2019년에 버닝썬 계기로 해서 경찰청에서 마약 수사 그 전담 인원을 100명이나 늘렸습니다. 더 늘리니까 기존 150에서 지금 25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수사력 강화, 그리고 또 식약처 같은 경우는 마약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다 보니까 마약 관리관제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좀 강화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책이 강화돼서 잘 돌아가려면 저희 같이 이제 분석하는 이 기관, 시험 기관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도 필요하고, 예, 이제 저희가 장비도 필요하고. 잘하려면 정말 인력도 있어야 되고요. 가장 좋은 정말 첨단 장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굉장히 필요한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교육, 또 수사력 강화, 또 저희 같이 시험 기관에 대한 지원, 네. 이 3가지만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이제 멀지 않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그러한 사회가 저는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